정량적인 평가를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 맞는 로직일까? 꼭 그래야만 할까?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OKR 지금 코칭을 이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말 2년 동안 정말 공통적으로 매 기업마다 나오는 질문을 꼽자면 이게 꼭 있더라고요. 맞춰볼게요. 평가는 어떻게 하냐? 네, 맞아요. 아. 어제도 들었거든요. 그제도 들었고 이번 주 이제 처음 또 OKR 도입하는 기업들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그 질문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OKR 목표 수립하는 워크숍이나 추진팀도 그렇고 평가 보상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 많이들 책에서도 봤고 또 우리 가인지 캠퍼스 영상에서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을 안 시키느냐. 직원들 입장에서는 KR 괜히 잘못 잡았다가 달성 안 됐을 때 이제 혹시나 우리의 평가 결과에나 연결이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어떻게 답변을 딱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까. 시원한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업마다 100개의 OKR이 있다고 하듯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OKR 하면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일까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 전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평가를 정량화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니즈 자체가 네네네. 그 안에. 정량화하고 객관화하고 공정성 있는 평가를 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보상이나 뭐 승진 같은 무언가와 연결시키고 싶은 욕구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인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꼭 평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 특별히 정량적인 평가를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 맞는 로직일까? 꼭 그래야만 할까?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평가해야 될까요? 평가 안 하고 그냥 1년, 2년 열심히 잘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평가가 꼭 인사체계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퍼즐처럼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한번 원점에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평가는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OKR 열심히 도전하고 그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하고 다음 해에 또 사이클 돌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전문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회사가 좋아지고. 근데 그래도 직원들은 공정한 평가를 원하고 있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인사팀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주고 싶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연봉 협상하거나 평가할 때 쫄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니즈를 갖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OKR의 목적이 KR 달성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이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네네. 이게 OKR 자체만으로 딱 봤을 때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네. 이게 평가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현장을 봤을 때. 네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직 문화로 그걸 수용할 수 있다면 일단은 OKR과 평가를 연동시키지 않고 한번 가봐도 아주 위대한 모험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업의 전체 평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OKR에서의 결과들은 그냥 하나의 그런 결과로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제 생각에는 S보험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어서 좀 사례를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OKR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과도 많이 나고 있는 조직이고, 이제 사업부로만 보면 중소와 중견 사이인 것 같아요, 느낌상. 거기는 챕터랑 스쿼드로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챕터는 뭐냐면 일상 업무를 하는 그냥 일반 팀들, 그거를 챕터라고 부르고, OKR을 수행하는 조직을, 그러니까 OKR을 목표 수립을 해서 그거를 달성해가는 팀을 스쿼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챕터 일만 하기도 하고, 근데 챕터랑 스쿼드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기마다 평가하긴 하는데, 이 스쿼드 평가는 스쿼드의 리더가 해주면서 스쿼드 평가가 전체 평가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챕터 평가는 일반 팀이잖아요. 네. 거기에 팀장, 이제 챕터장이라고 부르는데 챕터장이 해주면서 전체 평가의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OKR을 60%를 비중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15%씩 나눠서 줘요. 그러니까 1분기 끝날 때 일단 1차 결과가 나옵니다. 평가 결과가 OKR로. 2분기 때 또 나오고 3분기 나오고 4분기 나와서 합산한 게 전체 OKR 평가가 되게. 그거를 이제 평가할 때는 달성률도 점수를 좀 주고 난이도도 점수를 주고 도전성에도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여기 OKR 추진팀의 리더이신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형평성 이슈로 지금 좀 해소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구조를 잘 짜셨다고 생각했고,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지만 그것도 답은 아니구나.
네. 계속 시행착오가 있고 기업에 또 맞게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정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1, 2위 하는 기업들이 평가 체계가 엄청 정교할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물론 제가 구글 맨이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 맨이 돼본 적은 없지만 풍문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게 가장 큰 문화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게 1번이고 또 있어요. 어떤... 연말에 평가할 때 에세이 쓴대요. 아, 에세이 그 문장으로 쓴 거 가지고 뭐 계산기를 어떻게 두들기겠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한 건지 어떻게 그 글을 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량화를 포기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정성 포기한 것 같고요. 객관화도 포기한 것 같아요. 대신에 평소에 수집 피드백과 관찰을 통해서 리더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그 매니저가 결정한 대로 그 사람의 평가 등급을 따라가 주는 것 같고 보상까지도 매니저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리더와 팀원이 수시로 만나고 네. 그 맥락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어야만 그것들이 가능한 분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리더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사람 남으면 기분 좋은지 자기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평가 결과도 역기획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같이 일하고 싶고 이 사람 95점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역량 점수는 한 50점 주고 성과 점수 45점 줘가지고 95점 맞춰야지 이렇게 역기획하는 거지. 이거 몇 점이고 이거 몇 점이니까 더해서 몇 점이야 라고 하는 사람 글쎄요. 솔직히 손들어 보라 그러면 이제 리더십으로 갈수록 더 그 전자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라는 곳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